께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입니다. 먼저 상반기 성과에 대한 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레디 액션! 어르신, 그 찾아올 사람 아무도 없는 거 제가 다 아는데 이 집 저한테 넘기세요. 제가 요양원까지 잘 모실게. 아니 이렇게 혼자 계시다가 아프기라도 하면 병원에도 못 가고 큰일 난단 말이에요. 아니 나한테 집을 파시라고요. 그러니까. 어르신, 저 왔어요. 아니 이 감독, 간호사까지 집에 찾아오는 거는 좀 그렇지 않아? 나 보건복지부에 전화해본다. 살던 집과 동네에서 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를 한 번에 지역사회 통합 돌봄. 악역이 필요 없는 시대, 국민에게 필요한 선한 복지. 처음으로 앞으로도 필요한 곳에 필요한 실제 만큼 사람이 출연했어요. 필요한 변화를 보건복지부가 만들어 가겠습니다. 여기는 어쨌든 출연진한테 비용이 지급됐겠네. 네, 저희가 빌런을 3부작으로 제작했고요. 보여드린 거는 요약한 한 부분만 보여드린 그랬어요? 겁니다. 네, 유튜브 통해서 3부작 많이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벌써 300만이 넘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생명존중 복지국가 함께 도약하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주요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상반기에 앞서 보신 영상에 있는 성과 외에도 저소득층 생계급여를 사상 최대 금액으로 지급하고 야간 소아진료 인프라를 확충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 돌봄을 강화하고 혁신적 의료기기 시장 진입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등 더 따뜻한 복지, 더 가까운 의료, 더 성장하는 K-바이오 헬스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지시사항 추진 상황입니다. 위기 상황을 더 빠르게, 더 정확하게 포착하겠습니다. 위기가구 조기 발견을 위해 AI를 활용한 위기가구 발굴과 고독사 위험군 조사로 상반기에 32만 명의 취약계층을 지원하였습니다. 숨은 위기를 찾는 그냥드림도 300개소로 확대했습니다. 취약 채무자 금융 정보를 연계하고 위기 발견 정확도도 높이고 희망 드림 꾸러미를 도입하여 방문 상담도 활성화하겠습니다. 신속 지원 체계도 정비하겠습니다. 4월부터 위기가구 당사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생계급여를 직권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소액 생계비 우선 지급 등 긴급복지 제도를 개편하겠습니다. 자살률 하락 추세를 공고화하겠습니다. 자살을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하고 범정부 역량을 총결집하고 있는 가운데 자살자 수는 지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복지부, 경찰, 소방이 24시간 합동으로 고위험군 대응을 강화하고 자살 예방 상담 전화 상담 인력을 2배 확충하고 신속 응대팀을 운영하여 응대율을 높이겠습니다. AI 모니터링, 청소년 심리 부검을 통해 데이터에 기반한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응급환자 이송 혁신을 전국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중증 환자 사망자와 대기 시간이 감소하는 시범 사업의 성과를 확인하였습니다. 9월까지는 시도별 이송 지침을 정비하고 광역 상황실을 강화하고 우선 수용병원 운영 등을 통해서 전국 이송 체계를 혁신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생명존중 복지국가 함께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해 목숨을 살리는 사회안전망, 국가 책임 돌봄 체계, 5극 3특 지역의료체계, 바이오 AI 기반 성장 동력 등 7개의 핵심 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빈틈없이 찾아서 먼저 드리겠습니다. 몰라서 못 받는 신청주의 극복을 위해 보편급여는 자동 지급하고 선별급여는 기존 신청 정보를 최대한 활용하여 빠짐없이 지급하겠습니다. 기준중위 소득을 인상하여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을 확대하고 부양 의무자 기준도 개선하겠습니다. 간병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해 요양병원 간병비를 급여하겠습니다. 불법 사금융 피해자들을 신속하게 복지 행정체계로 의뢰하여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을 신속하게 지원하겠습니다. 통합 돌봄으로 살던 곳에서 행복한 삶을 제공하겠습니다. 장애인과 정신질환자까지 대상을 확대하겠습니다. 방문 진료를 확대하고 재가급여의 월 한도액을 인상하여 집에서도 충분한 요양 서비스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별로 돌봄 시설과 인력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공공 인프라 기반을 강화하고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도록 평가와 성과관리 체계를 만들겠습니다. 든든한 노후소득 보장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기초연금 제도는 저소득 어르신에게 더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후 상박형으로 구조 개편을 하겠습니다. 국회 연금특위 논의를 통해서 다층적 노후소득 보장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기금의 수익률을 높여 장기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추후 납부 제도의 형평성도 높이겠습니다. 청년에게 공정한 기회와 든든한 버팀목을 제공하겠습니다. 청년들이 공적 연금 제도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국민연금 첫 보험료를 지원하고 군 복무와 출산에 따른 가입기간 인정도 확대하겠습니다. 소득 공백, 고립 등 구조적 위험에 놓인 청년들을 위한 소득 보장 방안도 설계하겠습니다. 취약계층 지원 체계를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가족 돌봄 청년에게는 자기 돌봄비를 지원하고 고립운둔 청년에게는 일상 회복을 지원하겠습니다. 어디에 살든 질 높은 의료를 보장하겠습니다. 임상, 교육, 연구 전 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로 국립대병원을 중증 고난도 질환의 최종 치료 기관으로 육성하겠습니다. 핵심 진료 인프라 확충, 공공기능 수행에 대한 보상 등을 통해서 지방 의료원의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통합형 보건지수 확대, 비대면 협진으로 농어촌 보건진료를 안정화하고 지역 내 인구와 서비스 수요에 따른 거점화와 기능 분담을 통해 의료, 건강, 돌봄을 책임지는 보건소로 개편하겠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필수 의료를 강화하겠습니다. 응급분만의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 중증질환 대응 역량에 따라 응급의료센터를 재지정 개편하고 권역응급의료센터도 확대하겠습니다. 산모 신생아의 치료병원 간 네트워크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신속한 전원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지역 필수의료 기반 강화를 위해서 특별회계를 신설하여 연간 1조 2천억 원을 투자하고 건강보험에서도 지역 우대, 중증 응급치료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겠습니다. 지역의사제 도입, 국립의학 전문대학원 신설로 지역 필수 인력을 양성하겠습니다. 바이오헬스 초격차 기술 확보로 성장을 견인하겠습니다. 제약바이오 글로벌 5강 도약을 위해 1조 원 규모의 메가펀드를 조성하고 국가대표 30선을 선정하여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외국인 환자 300만 명 유치를 위해서 비대면 진료를 시행하고 K-헬스케어 통합 허브를 구축하겠습니다. K-뷰티 수출액 200억 불을 돌파하기 위해서 수출 물류 서비스를 지원하고 해외 현지 판매장을 확대하겠습니다. AX 가속화로 의료, 복지, 돌봄을 혁신하겠습니다. AI 기술이 예방, 진단, 치료 등 보건의료 전 주기에서 기본이 되는 AI 기본의료 전략을 추진하겠습니다. 가명 데이터 활용 절차를 간소화하고 국립대병원 등 공공기관 데이터를 개방하겠습니다. CT, MRI 등 불필요한 재촬영을 줄이기 위해 의료 영상을 편리하게 조회하고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초고령화와 복지 수요에 대응하여 AI, 센서, 돌봄 로봇을 활용한 공백 없는 돌봄도 제공하겠습니다. 비정상 가짜 진료를 근절하겠습니다. 제보센터와 AI 기반 모니터링으로 상시 적발하겠습니다. 암 환자 대상 페이백 위법 행위를 집중 조사하고 있으며 조사 대상을 확대하겠습니다. 건강보험 부당 청구에 대해서도 기획조사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수사 의뢰, 면허정지, 과징금 등 강력한 조치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조사반을 확대하고 특별사법경찰관을 도입하는 등 추진 기반도 강화하겠습니다. 가짜 앰뷸런스를 근절하겠습니다. 민간 구급차에 대해서는 운행정보, 실시간 정보와 인증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의료기관과는 별도로 검체 검사기관에는 검사료를 구분하여 지급하므로 과잉 부실 검사의 문제를 해소하겠습니다. 약국 없는 지역의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점을 확대하고 판매 품목도 늘리겠습니다. 목숨을 살리는 정부, 보건복지부가 앞장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네, 질병관리청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저 하고 봅시다. 네, 이어서 질병관리청 임성관 청장께서 보고를 드리고 이어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께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질병관리청 하반기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통령님께서 6월 2일 국무회의 시 신종 감염병 대응 철저를 당부하셨습니다. 이에 질병청 중심의 범부처 대응을 지속 중에 있습니다. 국회의 코로나19 피해 보상 강화 지적에 대해서도 피해 보상 특별법에 따른 보상 범위를 확대한 보상 심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주요 성과입니다. 첫째,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위기 유형별 맞춤형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감염병 위기관리 체계 고도화 방안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에볼라 바이러스병 등 해외 감염병 확산 위기 속에서도 국내 유입 위험을 안정적으로 관리하였습니다. 둘째, 여성 청소년에게만 제공하던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 국가 예방 접종을 남성 청소년으로 확대하는 등 국민 체감도 높은 고체감 예방 접종을 구현했습니다. 셋째, 희귀 질환자들이 안정적으로 특수식을 구할 수 있도록 하는 구매 지원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이어서 하반기 핵심 추진 과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난달 수립한 감염병 위기관리 체계 고도화 방안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고 신변종 감염병 위협 상황에 대해 대비 태세를 철저히 유지하겠습니다. 둘째, 감염병 백신 치료제 자급화를 위해 mRNA 백신 임상 이상에 착수하여 28년까지 국산 mRNA 백신을 상용화하겠습니다. 셋째, 항생제 적정 사용 관리, 카바페넴 항생제 내성균인 CRE 감소 전략으로 안전한 의료 환경을 조성하는 등 상시 감염병 예방 관리도 강화하겠습니다. 넷째, 국가 예방 접종 체계를 고도화하겠습니다. HPV, 국가 백신 등 더 효과성 높은 백신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백신 품질 관리 및 안전 접종 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섯째, 비감염성 질병에 대한 맞춤형 관리도 강화하겠습니다.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 부양 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습니다. 지역 맞춤형 소아 비만 중재법, 한국형 노쇠 예방 표준 모델 등도 개발 보급하겠습니다. 여섯째, 미래 환경 변화에 대비한 질병관리 대전환을 추진하여 연말까지 질병관리 AX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폭염 등에 대비 열사병 등 다양한 온열질환 진료 지침을 만들겠습니다. 그 외 비영리법인 회계 운영 체계 개선, 잠복결핵 채용 불이익 방지 등 국가 정상화 과제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생명 존중 복지국가 실현을 위해 국민의 생명을 살리는 정부의 핵심 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그 복지부 식약처 먼저 할까요? 네. 자료가 여기. 네. 네, 말씀하십시오. 네,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고 드리겠습니다. 슬라이드가 상반기 성과입니다. 식약처는 업체 점검, 온라인 적발, 현장 단속 등 기본 안전 관리에 더하여 관광지, 새로운 소비 수요,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등 현장 중심의 안전 관리로 국민 안심을 지켜왔습니다. 허가 심사 체계를 혁신하였습니다. 심사의 틀을 대전환하여 허가 기간을 세계에서 가장 빠른 240일로 단축하였습니다. 특히 시행 시기를 당초 4분기에서 6월 1일로 4개월 이상 앞당겨 환자 치료 기회를 넓히고 K-바이오 성장에는 속도를 더하였습니다. 글로벌 규제 협력에서도 성과가 있었습니다. 의약품 분야에서는 상반기에 UAE 등 세 나라에서 대한민국 식약처를 참조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참조국이 되면 우리 의약품이 보다 빠르게 진출할 수 있습니다. 특히 UAE는 한 UAE 정상회담 계기로 신속히 추진되었습니다. 식품 분야에서는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식품업체를 식약처가 일괄 등록하여 업체의 등록 기간을 3개월에서 2주 내로 단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면 등의 수출 규제 장벽도 해소하였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이어내었습니다. 상반기에 165회의 현장 소통에서 의견을 수렴하여 식이약 안심 60대 과제를 국민께 보고드렸습니다.
하반기에는 국민 체감과 글로벌 규제 지원에 집중하겠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 강화를 위하여 제조 가공 후 GMO 성분이 남지 않은 식품에도 표시를 확대하고 465개 담배에 대하여 유해 성분을 처음으로 공개합니다. 글로벌 비관세 장벽 해소를 위해 규제 지원하겠습니다. K푸드의 공적 할랄 인증 체계를 마련하고 바이오 의약품은 위탁 개발 생산에 맞는 규제로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K뷰티 중소기업들의 안전성 평가 준비를 지원하고 글로벌 화장품 규제기관장 협의체를 신설하여 화장품 분야의 국제 규제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비정상을 바로잡기 위하여 식품 부당 광고를 근절하겠습니다. 일반 식품과 의약품의 혼동을 막고 AI 가짜 전문가의 광고를 금지하겠습니다. AI로 부당 광고를 효율적으로 감시하며 긴급 대응단으로 속도감 있게 대응하겠습니다.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엄정 감시하겠습니다. 중대한 위반에는 징벌적 과징금을 도입하고 취급자의 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 10억 개가 넘는 의료용 마약류 데이터를 AI로 365일 상시 분석하는 시스템을 마련합니다. 환자의 투약 이력 조회 대상에 프로포폴을 추가하며 재활, 예방 교육을 확대하겠습니다. 현안은 국제 행사의 식음료 안전 관리입니다. 세계유산위원회에 대비하여 한 달 전부터 신속 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식중독 무사고를 목표로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끝으로 식중독 예방에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감독, 컷! 뭐가 문제예요? 손보고 가세가 빠졌잖아. 레디 액션! 손 씻기, 보관 온도 지키기, 구분 사용하기, 가열하기, 세척 소독하기. 1000만을 넘어 5천만 국민이 볼 때까지 손보고 가세 레디 액션! 몇 명 봤어요? 이것은 오늘 이 끝난 오늘 다음에 올리는 이제 거예요? 개봉박두가 개봉박두야. 네, 그렇습니다. 자, 제가 관심 있는 거 몇 가지 좀 확인하겠습니다. 복지부가 뭐 온갖 복잡한 일들을 하고 계신데 보건복지 이 중에 자살자 줄이는 일 이게 지금 이제 총리께서 다시 또 인수받아서 하고 있는 일이죠. 네네, 같이 다 보고 있습니다. 이제 또 매우 주력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게. 네, 지금 정말 그 대통령님 말씀하시는 목숨을 살리는 정보 관련된 부분에서 통계뿐만 아니라 이유들 그리고 연령대별로 또 다 다른 이유들을 좀 가지고 있는데요. 뭐 저희가 아직 지금 잘 못 잡고 있는 게 청소년과 청년들에 관련돼서는 이유도 좀 더 명확해져야 될 것 같고 이 부분을 좀 더 주력해서 잘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일본도 아베 전 총리 때 어쨌든 국가 단위의 대책을 강구해서 한 3분의 1 가까이 줄였던 것 같아요. 지금도 우리 정부도 이제 대통령님 계속 관심 가지시고 나서 숫자가 좀 줄어들고는 있는데 지금보다는 훨씬 더 전폭적으로 전체적으로 더 보면 좀 더 이제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각 분야별로 어쨌든 자살자들이 이제 특징이 있는데 노인 자살이 사실은 상당히 높잖아, 그죠? 네, 근데 그 노인 빈곤하고 관련이 높죠. 주로 경제적 이유들이 좀 많으셨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는 노인 빈곤율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런데 실제 노동 능력은 없고 막막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게 뭐 네.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는 네. 거는. 저는 그런 부분에서 지금 그냥 드림 사업 같은 것들 굉장히 중요해 보이고 이것의 그 접근성이나 이런 걸 어떻게 향상을 시킬 건지 또 그냥 드림의 영역도 좀 더 좀 넓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렇죠. 먹는 것뿐만 아니라 인간 생활에 필요한 최저선
기본적으로 어떤 그 환경 속에서 살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들이 뭐 지난번 상습 침수 지역도 가서 봤지만 이게 먹는 문제 뿐만 아니라 주거 환경 관련된 부분까지도 또 지금 여름에는 폭염 문제나 뭐 여러 가지들에 다 같이 있어서 이 부분 다 같이 좀 기본적으로 봐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노인 빈곤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 기초연금 조정도 관련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기초연금이 지금 70%까지 일률적으로 똑같이 지급을 하는데 그게 지금 1인당 37만 원? 35만 원. 원. 34만. 이제 부부면은 또 20% 깎아가지고 그러면 35만 원, 20%면 7만 원 56만 깎으면 원 28만 원 곱하기 부부면 56만 원 네. 받는 거네요. 근데 이게 상위 하위 70%의 상단 위쪽 70% 선들은 상황에 따라서는 상당히 고소득자들도 포함이 된다고 하죠. 지금 그래서 지난번에 이게 전체적으로 좀 조정하는 작업을 지금 복지부에서 계획하고 계시고 관련돼서 보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미 받고 있는 걸 깎는 거는 좀 문제가 좀 있을 것 같고. 네. 근데 새로 우리가 매년 증액해 가는 거. 네. 증액 목표도 있는데 어쨌든 증액해 가는 거는 하후 상박 방식으로 이렇게 하기로 했죠. 지금 기초연금 개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는데요. 하후 상박이라는 원칙이 정해져 있고요. 선정 기준을 상대평가로 해서 70%로 고정하지 말고 기준중위 소득 기준으로 좀 변경하는 거 두 가지의 방향으로 개편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전에는 이렇게 소득 동일한 금액을 줬던 똑같이 이렇게 것을. 하다 탁 끊어진 약간 이렇게 조정해 놓은 상태인데 이제는 소득 수준이 이러면 이렇게 가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죠? 네. 위에는 좀 더 안 늘리고 네. 고정하고 밑에는 많이 늘리고 중간은 조금 늘리고 그렇게 하면 꽤 여력이 생길 것 같은데 지금 연간 우리가 기초연금 증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증액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기 때문에 한 2에서 3% 정도가 거기다가 매년 원래 증액이 되고 연금액을 있거든요. 늘리기로 한 거 추가되는 거예요? 네, 매년 물가 상승률만큼이 증가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형편이 괜찮은 상단 쪽이 예를 들면 34만 원, 35만 원? 35만 원 조금 안 35만 원을 됩니다. 받으면 내년에는 거기는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지금 제도로 하면 똑같이 한 2.1% 정도 물가 올라가요. 상승률이 반영된 동일한 금액이 올라가는데 70%에게 지급이 됩니다. 똑같이 가는데 네네. 그럼 내년에는 상단에 해당되는 건 기본적으로 제로에 수렴하는 네, 유지하고 증액이 제로에 수렴하는 거고 아래쪽은 3만 원이 아니라 한 5만 원 올라갈 수도 있고 저 네, 아래쪽 네.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후 상박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대해서 다양한 방식을 가지고 현재 부처 내에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0%에 누가 들어갈 것이냐. 네. 저희가 매년 그 선정 기준액을 그래서 그 70%에 상당 맞게끔 부분은 맞추고 있습니다. 빠지거나 들어가거나가 뭐 왔다 갔다 해서 이 사람은 떨어지고 네. 떨어지는 사람 대신에 누군가 들어가고 네, 그렇습니다. 또 누가 들어가는 대신에 누군가 떨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상대적으로 70%를 선정하게 70%니까 됩니다. 그 변동이 있을 거고 그러면 그게 연간으로 예를 들면 대상자였다가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사람이 평균적으로 있을 것 같은데 몇 명쯤 돼요? 그렇게 변동폭이 크지는 않습니다. 근데 소득하고 재산의 변동이 있으면 그러니까 그게 당연히 몇 명쯤 반영이 되냐고요? 됩니다. 제가 아는 사람. 탈락자와 신규자의 네, 네. 규모를 네, 아무나 얘기하세요. 복지부 연금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매월 단위로도 이렇게 움직이는데요. 그렇게 연간으로 한 4, 5만 명 정도가 탈락하고 다시 들어오고 이런 구조입니다. 네. 4, 5만 명 중에서 들어가는 사람이 한 2만에서 2만 5천 나오는 사람이 2만에서 2만 5천 그런 거예요? 아닙니다. 탈락자가 그렇고 또 이렇게 들어오는 그 사람들도 정도가 좀 4, 5만 명이 들어가고 4, 5만 명이 네. 떨어진다. 네. 그 떨어진 사람 막 엄청 불만일 텐데. 월간으로 변동이 그렇게 되는 겁니까? 연간입니다. 네, 연간이겠지. 월간 단위로 이렇게 계속 변동이 월간 단위로 일어나고 변동을 하는데 네. 매월 한 번씩 변동을 시키는데 연간 4, 5만 연간 명 그렇다는 정도가 것입니다. 탈락하고 4, 5만 명 정도 새로 들어간다. 네, 맞습니다.
그 상위에서 그러겠죠. 맨날 그렇게 4, 5만 명이 들어가고 나가고 한다면 좀 여지가 좀 있네요. 예, 여기 그 소득 하나로만 하는 게 아니고 재산까지 해서 이게 어느 정도 환가된 그런 기준 가지고 하는데 이제 많은 언론이나 이런 데 지적하는 데가 강남같이 꽤 선호되는 지역에 여유 있는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재산은 굉장히 많은데 소득이 없기 때문에 인정소득. 받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근데 가진 부동산은 원래 월 소득으로 환산하지 않아요? 근데 그 환산 기준이라는 것이 통념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이 그렇게 정교하게 되지 않아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저런 재산을 가진 사람 왜 기초연금을 받느냐 이런 게 꽤 지적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개선 방안을 같이 짜고 있습니다. 그 진짜 개선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지원받아야 될 사람은 빠지고 그것도 활용해가지고 안 받아도 될 사람이 받고. 선정 기준을 개편하는 거 하나 하고 하우스 상박을 어떻게 재배분할 건가에 대한 두 가지를 다양한 모형을 가지고 현재 논의 중에 있습니다. 여기 말씀하신 것 같이 기준을 정하면 그 이제 경계선에서 왔다 갔다 할 수는 있는데 그게 매월 기준으로 하는 것이 사실 그게 어떤지 연 단위로 기준을 조금 정교하게 하면 연 단위로 조정하는 게 낫지 어떤 달에는 포함됐다 안 됐다 하는 게 사람들에게는 어떤 그건 뭐 나중에 점검을 해보시면 만으로 65세에 진입하시는 어르신들이 생일 기준으로 진입을 하시기 때문에 매번 새로 진입자들에 대한 평가, 신청 평가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아까 대답하셨던 분, 신규로 나이가 돼서 들어오는 사람은 그건 너무 당연한 거고 내가 물어보고 싶은 거는 심사를 어쨌든 하잖아요. 70% 안에 들어가냐 바뀌냐 아니냐 해서 들어가 있다가